저희는 동갑으로 50이 조금 넘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다 와이프라고 하니까 저희는 부부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허, 네. 남편이 전 부인이랑 안 좋게 끝나는 바람에 이혼 소송하며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남편을 제가 도와서 해결해 주었네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서 해결해 주었고 남편이 일을 못해서 벌이가 없을 때도 내가 벌어서 생활했으며 전처와 애 양육비까지 제가 다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좀 살만해지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네요. 그것도 내가 예전부터 싫어했던 여자랑 말이에요. 나이도 30대 후반. 그 여자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고 남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전 부인과 생활 중에 잠시 가벼운 바람 상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의 바람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뻔뻔하게 하는 행동들 너무 힘듭니다. 남편과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날 함께 쉴 수가 없어서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날 쉽니다. 그런데 남편이 쉬는 날 그 상간녀를 만나 바람을 피고 명품 지갑에 반지에 이것저것 많이도 사주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호텔에 다니더니 나중에는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부부가 자는 안방 침대에서 그 짓을 하고 비디오 영상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아침.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바로 정리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 나도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혼자 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리는커녕 내가 일하는 동안 나 몰래 집에 또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통 내용을 보니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전화하고 아주 절절했습니다. 상간녀가 벌거벗은 사진도 보내고 반지도 사달라고 하고요. 둘이 저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둘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집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간병 때문에 가끔 집에 온다고 거짓말도 했더군요. 남편은 그 상간녀 부모까지 만나고 싶어 하고 저와 몇 달 안에 정리하고 그 상간녀와 함께 합치자고 했더라고요. 카톡 내용 중에는 남편이 자기 몸에 그 상간녀의 이름까지 문신하겠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또 그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말도 하네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저한테 들킨 후의 행동입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가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사실에만 화를 내며 길길이 날뜁니다. 저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막말의 욕설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상간녀를 만나 어떻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저를 가게와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지나서 가게가 저 없이 안 돌아가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상간녀랑은 정리했으니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처도 몰래 숨겼다가 톡에도 다시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에도 상간녀에게 주었다는 선물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며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한술 더 떠서 속옷 세트까지 사서 박스에 예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뭐라 했더니 이제는 반지를 똑같은 걸 하나 사다 놓고 돌려준다고 생쇼를 하는데 내가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싸울 때 제가 막말한 거를 말하면서 난리를 떱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이라며 평생 기억에 남아 잊어지지 않는다고 잊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말 남편 거짓말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요? 남편은 저와 살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없으면 가게도 문제이고 집도 문제니까 시간을 두고 헤어지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떤 때는 헤어지고 싶다가도 막상 헤어지려니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전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절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보는 걸까요? 이런 남편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 날 속이는데 눈에 모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이 젊은 상간녀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자분께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게 아닌가 합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가정 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사연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봐도 솔직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재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실혼 관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재혼과 사실혼은 많이 틀리죠. 어쨌든 남편분의 이혼 소송과 전처의 아이 양육비 등등을 사연자분이 해결해 주었다.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서 해결해 주었다. 라는 부분을 들었을 때 남편 되시는 분과 전처의 이혼은 사연자 본인 때문에 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분이 이혼 전 본처와 결혼 생활 중에 이미 사연자분을 만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제3의 여자, 상간녀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를 간간히 만난 듯한데 사실 남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연자분도 그 상간녀도 똑같은 잣대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자로 재보자면 사연자보다 이미 그 상간녀에게 몸도 마음도 더 가 있는 상태이죠.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게에 일할 머슴이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남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짝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처와 이혼하고 사연자분을 선택했다면 그 후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고 남편의 집에 얹혀 살고 계신 듯 합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 분명히 문제가 있죠. 밤에 안방 침대에서는 제가 알 수 없으니 넘어가고 지금 사연자분의 위치가 딱 거기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이 당신을 만나고 나서 본처와 이혼하기 전까지는 당신도 본처가 상간녀로 불렀다는 것이죠.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재혼이라는 것. 이것은 님 혼자만 마음속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존심도 챙기시고 빨리 본인 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짝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처와 이혼하고 사연자분을 선택했다면 그 후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겠죠.